이거 845번 어떻게 풀었어, 얘들아? 당연히 어떻게 식을 세웠겠지. 요거 각자 푼 거 한번 잘 비교해봐봐. 지금 보면은 의자의 수가 있고요. 학생의 수가 있습니다. 뭐를 x로 잡아야 될까? 의자의 수를 x로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았대. 그럼 뭐야?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지. 어떻게? X개의 의자에 4명이 앉았어. 그리고 나서 10명이 더 추가로 서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또 다른 상황이 하나 주어졌어. 어떻게? 5명씩 앉는데 또다시 한번 학생 수를 구해보자. 자, 5명씩 앉을 거야. 그랬더니 의자가 몇 개가 남았어? 7개가 남았습니다. 그 말은 뭐야? 7개의 의자는 어떻다는 얘기야? 5명이 못 앉았다가 아니지.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맞지? 그러면은 전체 X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어. 쭉 놓여 있어. 너무 많이 남았다. 쭉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앞에서부터 5명씩 채워앉기 시작을 한 거였지. 그런데 뒤에 7개 의자가 뭐 했대? 남았대. 그 말은 나머지 앞에 있는 의자들 전체가 X개였으니까 여기 7개를 제외한 나머지 의자들에 다 5명씩 앉았다는 얘기인가? 아니지. 여기까지는 5명이 앉았는데 여기는 1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5명이 앉았을 수도 있다. 맞지? 그게 바로 전체 학생 수겠네. 그래서 뭐 한다? 학생의 수는 일단 X개의 의자 중에 7개가 비어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의자 하나 더 몇 명이 앉았는지 모르겠으니까 5명이 확실히 앉은 의자는 X-8개. 그리고 1명이 더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야? X-8. 여기는 5명이 모두 다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게 실제 학생 수겠다. 맞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해준다? 얘를 쏙 집어넣어서 1번 1차 부등식, 2번 1차 부등식을 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밖에 풀었나? 똑똑하구만. 요거 보통 설명을 한 번 안 하면은 다들 틀리는데. 자, 내가 지난번에 1차 부등식 파트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기는 한다. 근데 개념 설명을 할 것까지는 아니고 문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유형 설명만 하면 돼서 딱히 내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지. 1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문제는 크게 보면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값. 하나는 지금 요 유형.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과부족이라고 불러요.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오케이. 자, 요 유형. 지금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물론 지금 맞게 다 잘 했으니까 딱히 뭔가 더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849번인데, 이거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야 되나? 농도 공식 가끔씩 까먹는 사람, 봅시다. 소금물의 양 공식이라던가 농도 공식. 농도를 구하는 공식. 소금물의 농도. 중학교 때 배우잖아. 근데 보통 까먹고 와가지고 한 번씩 설명을 하거든.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 농도 공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그냥 상식적으로만 얘기를 할까? 농도. 야, 한자잖아. 농이 뭐야? 나도 정확히 한자를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진한 정도 아니냐? 진할 농이라는 한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한 정도를 말합니다. 맞죠? 농한 정도. 맞죠? 그거를 수치로 나타내보자. 뭐에 대하여? 뭐로? 백분율로. 그러니까 백분율이라는 게 뭐야? 100분에 대하여 비율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지. 만약에 너네 빵 같은 거 먹거나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뒤에 빡 보면은 1일 권장 섭취량 대비 이런 거 나오지. 근데 거기 보면은 본 제품 100g당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 본 제품 100g당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 이런 거 나오잖아. 그거 다 퍼센트거든. 그러니까 100에 대하여 100g이 있다면은 그 중에 단백질이 얼마 들어있는지, 탄수화물 얼마 들어있는지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백분율임. 오케이? 100g당 들어있는 게 3g이다. 어떤 제품에는 3%입니다라고도 나오지. 똑같은 얘기죠. 맞죠? 자, 어쨌든 100에 대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10%라는 얘기는 뭐야?
만약에 소금물 100이 있다면은 그 중에 소금이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소금이라는 물질이 10g 들어있어요 라는 얘기잖아. 뭔 소린지 알겠지? 그래서 농도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100에 대하여 농도라는 단어만큼의 양이 들어있는 고 그게 이제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게 뭐다? 전체 소금물의 양에 비하여 뭐한다? 소금의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결국은 분수 두 개가 서로 같아요 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300g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100g당 10%입니다. 그럼 300g당 얼마예요? 30g 들어있어요. 뭐 이런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지? 거기다가 양면에 100을 곱하면 농도 공식이 되는 거고 양면에 소금 물을 곱하면 소금의 양 공식이 되는 것뿐. 알았음?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농도 공식이 되게 쉬운데 이게 이상하게 뭐 고1, 고2가 되면 슬슬 까먹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한 번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대값으로 넘어가 보자. 자, 절대값에 들어가는 유형도 조금 세부적으로 쪼개보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 그 세 가지 유형을 지금 설명 좀 할게요. 절대값을 포함하는 1차 부등식, 물론 2차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세 가지 중에 기본적인 형태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옆에는 반대편에는 K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등식이 하나 등장할 거예요. 이거는 뭐다? 중학교 때 배웠던 절대값의 정의 뭐였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절대값 x가 3이 되도록 한다. 그럼 x는 뭐다?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놈들. 어디야? 플러스 3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뿔마 3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안에 있는 놈이 뭐 x일 수도 있고 x 플러스일 수도 있지. 어쨌든 그 녀석이 뭐 한다?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k보다는 가까워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딱 k만큼 떨어진 녀석이 k랑 마이너스 k잖아. 근데 그것보다 가까이 있어요 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 안에 x가 있었다면 x는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x제곱이 있었다면 x제곱은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2k 플러스 1이 있었다면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딱 보자마자 8-3x라는 녀석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1보다는 더 멀어요. 그래서 값 자체가 1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1보다 작다. 라고 풀어주는 거다. 맞지? 자, 요게 첫 번째 절대값을 포함하는 1차 부등식 풀이다. 또는 유형이다.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절대값이 등장하고 옆에 뭐 있어? 식이 있어. 자, 간다. 절대값이 있고 반대편에 어떤 x에 대한 식이 있는 문제. 그런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푼다?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절대값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속에 있는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절대값을 풀 수가 있지. 절대값을 푸는 방법으로 들어가지. 근데 알 수가 없네. 그럼 뭐 한다? 우리가 범위를 나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절대값이 있고 반대편에 지금 뭐가 있어? 5도 넘길게요. 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네. 이거는 절대값 비율을 풀어줘야만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요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이 녀석의 부호를 판단하고 싶은데 부호를 알 수가 없네. 그럼 뭐 한다? 3x-1이 0보다 작을 때 3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서 각각의 부등식을 세워가지고 답을 낸다. 맞지? 자, 요거 a, b 얼마 나왔어? 승우야, a, b 얼마 나왔냐? a 얼마, b 얼마? 3?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거야. 그런데 이 풀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잘 봐. 내가 지금 어떻게 풀고 있는지 바로 뭔지 알겠죠? 1번 부등식을 풀어보자. 그럼 뭐야? (2번) 부등식을 풀어보자. 연립을 한다. 자, 절대값이 있고 반대편에 식이 있는 문제 또한 첫 번째 문제처럼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이게 더 빠를 수 있고요. 물론 반대편에 식이 있는 거는 당연히 기본 풀이는 뭐다? 범위 나누기로 풀기는 해야 돼. 알았지? 요거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서술형을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저 왼쪽처럼 풀어야 되는데 두 번째 풀이도 통한다. 요것도 참고해두면은 생각보다 너희들이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요거 써둘 사람들은 써두도록 하세요. 답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내가 사실 여기서 또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요거지. 유형 12번. 자, 지워도 되겠나? 자, 뭐야?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등장을 할 거야. 그리고 보통 K랑 비교를 하죠. 크다, 작다. 자, 경민이 859번 어떻게 풀었어요? 영상이 많이 날라갔네. 다른 풀이 아는 사람 없나? 자, 간다. 그러면 범위 나누기는 할 줄 아니까 안 할게요. 범위 나누기는. 자, 기본 풀이는 역시 범위 나누기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 자, 그걸 위해서 먼저 요것 좀 물어보자. 자, 거기 들어볼래요? 자, y는 절대값 x-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려봐. 허공에다가 손가락으로.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자, 그려봐. 승우야, 그려봐. 어? 그렇지, 그거지. 자, 요거 원래는 어떻게 그리냐? 이것도 결국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다. 그치? 근데 이거는 범위 나누고 있으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자, 어떻게 그려진다? X축에 1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맞나요? 그릴 줄 알죠? 이거까지 설명 안 한다. 자, 그래서 나는 X축 없이 이렇게 그릴래. 여기 값은 1 넣어주면 0 나오니까 뭐 X축 이제 찍으면 되니까. 자, 근데 절대값이 하나가 더 붙어. 요거는 어떻게 그려지니? 그려봐. 를 어떻게 그리냐? 결국은 범위 나누기야. 기반은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맞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긴 할 건데, 자, 원래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 1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서 x 1번 x가 1보다 작을 때 저 함수를 풀어보자. 마이너스 풀고 마이너스 붙여서 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그리고 맞지? 자, 여기서 우리는 어디만 봐? 여기만 볼게요.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돼? y는 x-1 여기는 근데 마이너스를 여전히 붙이고 나옵니다. 어머 사라지면서 뭐 나와요? 상수함수 1 나옵니다. 기울기가 0에 해당하죠.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둘 다 절대값을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어디에만 집중해봐? 여기만 집중해봐. 그런데 자 여기에 1 넣어주면 1 나오죠. 얘 1 나오죠. 여기에 2 넣어주면 1 나오죠. 어때? 끊어지지 않으면서 기울기만 마이너스 2, 0, 2를 그려주면 돼. 누구만 집중하자 얘들아? 기울기만 구해봐. 자, 그러면 너희들이 실제로 풀 때 앞으로는 얘들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다 필요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보다 작아. 둘 다 마이너스 붙이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뭔 말해? 자,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을 또 쳐보자. 절대값이 3개야. 그럼 못 그리나? 아니요. 이거 물어봅니다. 결국 범위 나누기는 1과 2와 3을 기준으로 범위 나누지. 우리는 어디만 보자? 기울기만 접근을 해보자. 집중을 해보자.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졌어. 그럼 어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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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런데 한 놈이 양수로 바뀌지 이제. 얼마 기울기는? 끝. 그러면은 그림은
됐나? 오케이? 근데 만약에 간격이 좀 다르면 이렇게 돼 있으면 너희들의 그림은 똑같아. 기울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어때? 오케이? 여기 y좌표는 4를 넣어주면 나옵니다. 얼마예요? 5? 1 넣어주면 나옵니다. 얼마예요? 3, 1, 4? 2 넣어주면 나옵니다. 얼마예요? 3. 끝. 알았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나중에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시오. x는 2에서 3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그래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859번으로 가보자. 도대체 이거 함수의 그래프 왜 설명했는데 부등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 fx라는 함수랑 자, 내 말 잘들 안 쓴다.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있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좌표평면상에 그려봤을 때 fx가 gx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걸 보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러가자. 그럼 거꾸로 가보자.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은 뭐다?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위에 있도록 fx가 위에 있도록 하는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등식이잖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랬지. 간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 y, y. 함수의 그래프 그려볼까요? 0과 3을 기준으로 그래프는 기울기 마이너스 0, 2 따라갈 겁니다. 그때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는 계속 3, 3수 나오네. 3 넣어보자. 얼마 나와? 3. 그런데 우리는 뭐? y는 5를 그려야 되지. 어떻게 그려져 있겠어? y는 3보다는 위에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노란색 함수가 빨간색 함수보다 위에 있는 범위 찾으면 되잖아. 어디 있어? 얘네들 다 노란색 위에 있네. 여기 다 노란색 위에 있네. 그럼 우리의 답은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이 범위 작다, 이 범위 크다.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다, 크다. 의 범위가 답이겠네. 그러면 여기 값만 찾아주면 우리 답 나온 거잖아. 맞죠? 그거 붙었지. 그럼 여기 값만 이제 찾아주면 돼.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1번. 이해됐나? 자, 그럼 이제 2번. 두 번째로 간다. 뭐가 2번이냐? 여기 사실 그래프 그릴 때 기울기 2였지. 맞지? 얘들아, y좌표 얼마만큼 증가했어? 오케이? 답은 그래서 요걸 겁니다. y실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더 낫다.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기만 해도 범위 나누기보다 무조건 빠르다. 알았음? 자, 절대값 두 개를 포함하는 부등식은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해줘.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분수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좀. 몇 개가. 그러면은 좀 짜증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범위 나누기를 가던가 하고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이게 빠릅니다. 알았죠? 자, 요 문제 두 번째 풀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필기 다 한 사람들은 너네가 직접 861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요번엔 조금 다르죠? 그죠? 절대값 안에 x가 아니라 2x 두 배가 되어 있는 것도 조금 달라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두 번째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죠. 근데 결국 우리가 적당한 암산을 통해서 뭐한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 문제는 사실 나도 내가 학교 시험에서 만났어도 아마 범위 나누기를 풀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최대한 함수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가자. 뭘 기준으로? 마이너스 3과 2를 기준으로 바꿔주면 된다. 맞지? 자, 기울기 가보자.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아졌어. 마이너스 1이죠? 자, 2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2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네? 플러스 있네? 기울기 얼마야? 1입니다. 자, 마이너스 3보다 커졌어. 그럼 뭐만 바뀌어? 얘만 부호 바뀌는 거 아니야? 기울기 3이네? 좀 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 기울기는 뭐예요? x가 2보다 큽니다. x가 2보다 크면 절대가 그냥 풀었네. 얘가 부호가 바뀌어야지. 마이너스 1이네요. 됐나? 그러면 어때? 그래프는 찍, 찍, 찍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y좌표 나타내볼까?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얘는 빵대 사라지고 얘 마이너스 10? 2 넣어보자. 얼마야? 얘는 빵, 얘 5. 됐죠? 마이너스처럼 보이냐? 플러스 5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y는 마이너스 5라는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5를 나타내보자. 5와 마이너스 10에 뭐 대충 한 요쯤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5.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어디? 여기를 보면 되는 거야. 노란색이 더 위에 있는 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겠네. 자, 뭘 가지고 찾아주는 게 가장 편하다? 기울기. x값을 y값을 보자. 얼마만큼 증가했어? 요 점에서 요 점을 갈까? 5 증가했잖아. 여기로 보셔도 되고. 맞죠? 5 증가했죠? 근데 기울기 얼마야? 3이야. 이게 분수 나오지. 여기서 이제 조금 짜증이 나기는 해. 알았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아니다. 5 하자. 그럼 기울기 3 만들면 얼마야? 3분의 5겠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 3에서부터 3분의 5만큼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니? 두 번째. 여기.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자. 기울기 마이너스 1입니다. y좌표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10이냐? y좌표 어딨냐? 요거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는 10만큼 증가하면 되네? 그래서 우리의 답은 등호 붙었지. 요겁니다. 최대값, 최소값 둘이 곱해주세요. 답은 마이너스 16. 어딨니?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무조건적으로 빠르다는 아닐 수도 있다. 지금 한 것처럼 그래프가 그때그때 조금 달라지는 녀석의 그래프도 있으니까 참고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익숙해지잖아. 너네가 점점. 함수의 그래프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익숙해집니다. 연립하는 부등식은요. 식정리는요. 아무리 해도 더 빨라지진 않을 거다. 알았음? 그래서 나중을 생각하면 이게 훨씬 빠르니까 자꾸 그 풀이를 써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어디냐? 저기 뒤에 2차 부등식으로 갈 건데 아까 질문 한 명 한 개 있다고 하지 않았어? 승우였나? 하나 해볼래? 1000 몇 번? 1007? 어느 단어냐? 저 뒤네. 실근의 부호. 그래, 잘했다. 이쪽으로 가봅시다.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 이거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질문 아니야, 얘들아. 근의 분리나. 실근의 부호는 잘 했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어? 자, 그러면 하나만 좀 물어보자. 자, 실근의 부호까지는 이해는 될 거야. 뭐가? 왜 합을 보는지, 왜 곱을 보는지, 왜 판별식을 보는지는 알겠니? 자, 선생님,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면 당연히 양수 서로 다른 두 양근이면 합과 곱이 양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판별식을 봐야만 해요? 왜 해야 될까, 얘들아? 합하고 곱해서 양수가 되기만 해도 양근 아니야? 그지? 은근히 하나라도 하나 섞였다면은 곱이 음수였겠지. 근데 합이 양수라며. 부호 똑같다며. 맞죠? 그리고 더해서 양수니까 둘 다 양수란 얘기 아니에요? 음수였다면은 합이 음수였을 거 아니야. 왜 판별식을 봐야만 답이 나올까? 최근에 부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판별식을 봐야 될까? 자, 판별식으로 결정한 건 실근이지. 합이 양수, 곱이 양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실근일까? 아니.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더해주면 이고 곱해줘도 2입니다. 양수 나와요. 그런 근들을 배제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근의 분리를 설명하려고 한 거야, 사실.
한판축을 보면 된다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함수값, 판별식, 축 딱 이 세 개를 보면 결정이 되는지 알겠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설명 안 했지. 그냥 한판축을 보면 돼까지 얘기만 하고 끝났지. 왜 한판축일까? 생각해 본 적 있나? 자, 그 왜라는 질문을 항상 조금 가져주면 좋은 당연한 말이지만 자, 간다. 2차 방정식이 있어.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대.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화한다 또는 함수로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해석을 달리 하지. 두근이 나는 두 교점으로 해석을 하자 그랬어. 맞나요? 근데 정확하게는 교점이 x좌표가 근일이잖아. x좌표가 1보다 작다란 말은 뭐야? x는 1보다는 왼쪽에서 만난다잖아. 맞죠? 그래서 두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달라 그랬어. 자, 요 그림이 그려졌고 요 두 개가 전부 다 뭐야? 1보다는 왼쪽에 있대. 자, 여기까지 그림은 그렸어. 그림 자체가 왜 저렇게 그려져요는 아닐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함을 보는 이유는 뭘까? 말 그대로 이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얘는 이 그림이 확실한 건가? 이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내가 그리기만 하면? 아니잖아. 아직 K를 모르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원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A에 대하여라고 했을 때 A를 x1, y1으로 잡았어. 내가 A는 원 위에 있어요라고 부르면 걔는 원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뭐하니? 대입을 해줬잖아.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을 만족시키는 A가 있다라고 하면서 맞지? 대입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연립을 하러 갈 거잖아. 다른 식이랑 함께 맞지? 그거랑 비슷해. 내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이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만들어가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일단은 함수값의 부호 뭐 x의 1 또는 f의 1 넣는다. 그래서 넣어주게 된 게 뭐야?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이죠. 자, 얘가 위에 있습니다를 쓰지.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식만 만족하면 저거야? 아니라고. x에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의 후보는 이제는 모든 이차함수 중에서 저거 하나 씀으로써 k가 뭐야? 1보다 작다야? k가 1보다 작다를 씀으로써 이제 모든 내가 이제 후보로 잡아야 되는 함수들은 요 fx를 부를게. fx의 함수들은 1 넣으면 양수인 함수들은 다 남았어. 아직.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는 어디에 있든 1이 넣어 들어가면 양수니까. 그럼 이제 뭐 해? 이런 놈들 제외하는 거야. 그래서 안 만나는 놈들은 제외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서 만나게끔 뭐야? 만나게끔 해줍니다. 어때요? 오케이?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문제의 출발이 두 점이었다면 함수에서 두 점이었다면 하면 양수라 그랬지. 맞죠? 근데 반드시 다른 두 점이라서. 근데 방정식에서의 두근은 서로 같은 두근도 포함하죠. 그래서 그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을 썼어. 그럼 뭐 사라졌어? 이런 놈들 다 사라진 거야. 샀죠? 그런데 아직 여전히 뭐 남아있어? 이거 남아있잖아. 그래서 얘랑 얘를 구분 짓는 게 바로 누구야? 축이 1보다 왼쪽이니 오른쪽이니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가는 녀석은 축이 1보다 왼쪽에 있잖아. 축이 어디야? x는 k야? 요렇게 세 가지를 풀어주는 거다. 뭔 소린지 알겠음?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얘도 사라지게 된 거야. 너희들이 왜 한판축 하고 있는지 그냥 방정식을 딱 보자마자 저 방정식의 상태에서 한판축 아닙니다. 일단 함수로 만들어야 함수가 있어야 함수에다가 1을 넣지.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를 찾지.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닌 후보들을 자꾸 떠올릴 필요가 없어. 내가 오늘 설명하긴 했지만. 맞는 거에서 두 점에서 만나네. 판별식. 축이 어디에 있지? 1보다 왼쪽에 있네. 축이 있지. 를 하면 되지. 틀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은 너네가 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머릿속에 한 켠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 아, 맞다. 저런 걸 제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였지? 라는 식으로. 알았죠? 예. 다음. 그러면 이제 오늘 그래요. 잘 질문했어요. 1006번을 포함하는 이 유형 설명으로 들어갈게. 요거 하고 잠깐 쉬자. 자, 어떤 녀석이냐면 4차 방정식 근의 판별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 유형의 이름을 딱히 부르진 않고요. x의 4승 플러스 px의 제곱 플러스 q는 0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등식 단어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방정식을 어떻게 보면 보고 있죠. 자, 저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뭐 해야 될 것 같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비슷한 형태 봤잖아, 우리. 승우 뭐라고? 그걸 한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정민아? 4차, 2차. 4승, 2승. 시환. 누구를 누구로? T나 뭐 A로, 맞죠? 보통은 T로 하겠죠. 자, X제곱을 T로 잡는다. 언제 했어? 우리 보기차 방정식에서 했었죠. 보기차 방정식이래. 그냥 보기차식에서 했었죠. X제곱 대신에 T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T제곱에 플러스 PT 플러스 Q는 0이라는 방정식.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등장했어. 맞지? 자,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그때 우리가 자, 이 방정식의 근은 어떤 근들이 나올 수 있어? 말 그대로 두 개가 다 실근, 두 개가 다 허근. 맞죠? 두 개가 다 허근은 당연히 다른 것들밖에 없으니까 잠깐 배제해놓고 실근 얘기 좀 해보자. 그 두 개의 실근이 어떨 수 있어? 서로 다른 값일 수 있고 같은 값일 수 있고. 맞죠? 그게 다잖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눌 거야. 그 근들이 다른 근이든 같은 근이든 상관없이 일단 t가 뭐 하나 나와? 양근을 하나 가진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 풀어본다 또는 이 방정식 근이 예를 들어서 4라고 잡아본다. 얘들아, t가 4라는 얘기는 뭐야? x가 뿔마 2라는 얘기 아니야? t가 양수 3이면 x는 뿔마 루트 3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t가 양근이 하나 나오면 자동으로 t는 무슨 근을 가지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버리는 거야. 알았니? 근데 만약에 t가 0이라는 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 맞죠? t가 0이라는 근을 가지게 된다면은 뭐다? 이 t가 x다. x는 무슨 근을 갖는다? 0이라는 중근을 가지게 되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음? 자, 그럼 마지막 t가 실근을 가지는데 그게 같은 근이든 다른 근이든 상관없이 어느 한 놈이 음수근을 가진다면 x는 예를 들어서 t가 마이너스 3이라면 x는 어디까지 가나? x는 뿔마 루트 3 i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잠깐 배제했던 거 t가 만약에 허수라면 x는 미치지 않고서야 실수라고 한 놈은 없겠죠? 실수를 제곱했는데 허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얘는 무조건 허수야.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허수. 그럼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대. 1006번.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4개의 실근을 갖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식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x의 2승이 반복된다. 그래서 치환을 해서 t제곱 플러스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는 0이라는 방정식 한번 바라보자. 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대. 누가? x가. 그럼 t는 도대체 어떤 걸 가져야 될까? 0이나 음수가 나오면은 허근이 나오거나 중근이 나와버리니까 4개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t가 어느 하나의 양근이 나와서 x값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t는요? 또 다른 t는요? 얘도 양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야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지. 맞니? 자, 그러면 t1과 t2, 즉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모두 양수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들도 달라야 되지. 즉 얘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다라는 실근의 부호 유형으로 바뀐 거야. 그럼 문제 풀이는 답은 x에 대한 4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실근의 부호 합과 곱과 판별식으로 답해내는 거야. 대신에 판별식이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실근의 부호는. 근데 지금은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로 가야 되겠지. 어쨌든 그렇게 합곱한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리. 자, 1007번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4차 방정식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번에도 뭐예요? x4승 x제곱 상수항. x제곱이 뭔가 반복되고 있네. 그래서 x제곱을 뭐로? t로 한번 지원을 해보도록 할까? 자, 간다. x제곱이 t입니다. 그러면 저 방정식은 뭐가 돼요? t제곱에 마이너스 kt에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는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다. 일단 t가 뭐 해야 돼, 얘들아? 서로 다른 실근을 t랜다. 미쳤나봐. x가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t도 무슨 근 하나 나오는 거야? 하나의 양근이 하나 나온 거야. 맞나요?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고 싶대. 그럼 두 번째, t 하나는, 또 다른 t는 뭘 가져야 돼? 음근을 가져도 되는데, 이것도 있잖아. 일단 이것만 딱 보면 맞죠? t가 허근이면 x도 허근이야. 서로 다른 거. 알았음? 자, 그런데 허근이면 되는데 안 되죠. 왜? x만 놓고 생각하면 t는 허근이어도 된다 이거지. 근데 문제의 조건이 t에 대한 방정식에서 양근과 허근을 어떻게 가지니? 허근을 가질 거면 다른 t도 허근이 있어야지. 왜? 혈액은. 개수 k가 실수잖아. 맞죠? 개수가 실수인데 t가 한 놈만 허근일 수는 없지. 만약 t가 허근을 가질 거면 서로들은 두 허근을 가져야지. 그래서 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 또 실근해 보다 맞지? 뭐야?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른 문제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곱이 음수예요 하면 끝나고, 요게 2차 부등식이다 보니 이 단원에 있는 것뿐이야. 됐니? 되었니?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온 거야? 답 뭐니? 자연수였지? 3개? 3번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끝! 자, 쉬었다 하자. 자, 오늘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 넘어갈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교재? 단원. 되게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볼까? 너네 중학교 때 경우의 수 했잖아. 경우의 수가 뭐야? 말 그대로 뭐뭐 하는 경우의 수 구하기야. 그 경우의 수가 뭔데? 가지수. 자, 그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를 낄게. 가지수입니다. 맞아요. 뭐 함수의 가지수, 뭐 만들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 그다음에 뭐 뽑는 방법의 수, 가지수. 그때 구별되는 가지수. 구별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합시다. 자,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놀랍게도 동전이에요. 동전이 2개가 있어. 던질 거야. 뿅. 꽂히는 거 없다. 땅에 꽂히는 거 없어. 자,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땡.
뭐 틀렸다 그러고 하는 좀 그렇다. 그거 말고 또 다른 답이 있어요. 너희들이 먼저 나한테 물어봐야 돼. 선생, 저 동전이 같은 동전입니까? 다른 동전입니까? 같은 동전이라면은 앞면 헤드, 앞면, 뒷면 테일, 뒷면, 앞면, 뒷면, 뒷면에서 너네 이거 두 개 구별 못해. 만약에 연도도 똑같고 광택도 똑같은 동전이라고 한다면 앞면이 하나, 뒷면이 하나라는 가지지. 저 두 개는.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동전이라면 네 가지가 답이고요. 맞죠? 그래서 너 지금은 내가 그 조건을 일부러 안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라는 의미로 내가 일부러 안 준 거고 실제로는 저 같은 동전, 다른 동전, 이 같은 다른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문제 답이 달라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내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라고 그냥 부를게. 예전에는 이 공통 과목으로 들어오기 전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안에 이 경우의 수부터 순열 조합이 같이 있었어. 그중에서 기초만 고1 거로 빼온 것뿐이야. 알았죠? 이제는 사실은 다시 돌려놔도 되는데 왜 안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여기로 왔냐면 확률과 통계가 잠깐 선택 과목으로 빠졌었잖아. 지금 현재 고3들. 그지? 현재 고2, 고3들. 걔네들이 지금 미적분을 선택할래, 확통을 선택할래, 기하를 선택할래로 바뀌면서 확통을 선택 안 하는 애들도 기본적인 상식 정도로 경우의 수 순열을 배우자라는 의미로 빼둔 걸 거야. 공통 과목으로. 근데 이거를 다시 돌려놓지 않았다. 이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돼, 나는 지금. 그냥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뭐하러 이렇게 놨나 싶기는 한데, 뭐 이해는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공통 과목 어디에 있어? 공통 수학 1에 있죠. 이게 공통 수학 2로 넘어가면 함수의 개수, 함수 쪽 단원이나 그 어디야? 집합 단원에서 사실 경우의 수를 알고 있으면 좀 더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 일부러 안 뺐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긴 합니다. 뭐 어쨌든 뭐 기본 상식처럼 다뤄야 되는데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단어 하나 가지고 문제가 바뀌어요. 답이 바뀌고 그 단어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고 너네가 그거 가지고 뭔가 뭐 문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방금 내가 한 것처럼 동전 두 개라고 하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따라 완전 답이 달라지잖아. 그 의문점을 가지면서 사실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단어 하나 잘 집중하고 특정 조건 하나 잘 집중해서.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떤 가지수를 찾는다? 구별되는 가지수. 만약에 내가 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해서 답을 냈는데 그게 만약에 똑같은 것들이 있으면 답이 훨씬 크게 나오겠지? 그럼 그 중에서 뭐야? 중복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구별 안 되는 놈들. 그 놈들을 제외해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잘 판단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한다. 알았음?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자 어제도 말이 너무 길었다.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는 크게 보면은 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너네가 다 아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사배 법칙. 두 번째는 곱의 법칙. 특히 곱하기는 중학교 때 많이 했죠. 자, 합의 법칙이 뭐고 곱의 법칙이 뭐냐? 잠깐 용어를 또 하나를 가지고 온다면은 시행과 사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요 단어는 사실 너네들도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단어다. 그냥 지금 내가 설명하기 편하려고 미리 일부러 그냥 하나 잡고 가자. 방금 내가 동전을 두 개 던진다라고 했죠. 시행이 뭐야? 그 동전을 던지는 행위. 그럼 사건은 뭐야? 둘 다 앞면이 나오는 사건. 둘 다 뒷면이 나오는 사건처럼 사건은 뭐다? 시행의 어느 한 결과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확률과 통계까지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사건의 수는 6가지인가? 아니에요. 1이 나온 사건, 2가 나온 사건, 6이 나온 사건 있지만 짝수가 나오는 사건, 소수가 나온 사건처럼 몇 개의 사건들을 묶어서 하나의 사건이라 부르기도 한다. 알았지? 네,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용어를 왜 설명했냐? 합의 법칙은 뭐다? 사건 A가 있고요. 어느 한 결과. 사건 B가 있어요. 또 다른 어느 한 결과. 그 두 개가 뭐? 또는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나거나.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1, 2, 3, 4라는 숫자 카드가 한 장씩 있어. 세 자리 정수를 만듭니다. 답은 뭐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그때 굳이 얘를 짝수로 더 볼게.
아, 굳이는 아직 아니구나. 짝수로 넣어볼게. 그런 방법은 뭐야? 1의 자리에 들어오는 건 무조건 2개죠. 그럼 남아있는 카드 3개 가지고 3 곱하기 2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답은 일단 12잖아. 근데 이거를 굳이 짝수니까 나 1의 자리 2라고 고정해 놓을래. 1의 자리가 4라고 고정해 놓을래. 그러고 나서 방법을 써보자. 몇 가지? 3 곱하기 2, 3 곱하기 2. 6가지. 6가지. 2개 더하면 12가지. 이렇게도 답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1의 자리가 2인 거랑 1의 자리가 3가가 동시에 발생하진 않지. 또는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배 법칙. 이미 여기서 썼는데 사건 A와 사건 B가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바로 이어서 발생하는 경우. 자, 그러면 뭐 한다? 각각 얘는 m가지, 얘도 n가지면 둘이 더하는 거였고 얘는 m가지, 얘가 n가지로 둘이 곱하는 거잖아. 맞죠? 언제 썼어? 여기 썼네. 100의 자리 고르는 방법의 수 3가지. 그럼 하나 썼고 2개가 남았으니까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방법의 수 2가지. 그때 어때? 3의 자리랑 100의 자리를 둘 다 동시에 골라줘야 하나의 정수 완성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100의 자리 고르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나 썼으니까 그거 이어서 10의 자리 골라줘야 3자리 정수가 만들어진다라고 쓸 수 있잖아. 1의 자리는 정해놨으니까 언급 안 한 거고. 알았죠? 그래서 곱하기입니다. 이거 다 알죠? 이미 너네가 아까 이거 뭐 했어? 다 432였잖아. 할 줄 알잖아. 중학교 때부터 계속 쓰던 거. 자, 그러고 나면은 뭐가 하나 더 있냐?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는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까 시행관 사건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너네가 확률과 통계를 실제로 넘어가 보면 사건이라는 용어를 뭐라고도 쓰냐면 집합이라고도 씁니다. 오케이? 실제로 그래서 아까 주사위 던지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쓰시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집합처럼. 알았죠? 사건은 하나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사건이 뭐야? 여집합이지 뭐. 알았죠? 자, 그런데 너네가 이제 뭐라고 보통 배워오냐면은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아마 예전에 너네 그 뭐야 이게 뭐야? 공수원 선행할 때 아마 처음으로 배울 때 이 말로 배웠을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 반에 일단 여학생이 없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 포함해서 4명, 여학생이 둘이 있다 치자. 자, 6명 있어. 그 6명 중에서 대표 3명을 고를 거야. 답은 조합 아는 사람들은 6시 3. 맞죠? 자, 그런데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을 포함을 시켜보자라고 해봐. 그럼 여학생을 1명이고 2명이고 3명 되죠. 근데 만약에 여자가 한 4명 있어. 그럼 적어도 한 명의 여자가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 하면 뭐야? 여자 1명, 여자 2명, 여자 3명, 여자 4명. 늘어나지. 2명을 대표 몇 명 고른다고 했어 내가? 3명 고른다 했어? 여자 1명, 여자 2명, 여자 3명. 다 찾아줘야 되잖아. 만약에 대표 4명을 고르면. 근데 적어도 여자 1명 포함하라고 하면. 여자 1명, 여자 2명, 여자 3명, 여자 4명. 점점 늘어나지. 근데 뭐로 생각을 하면? 여사건. 우리가 세고 싶은 건 여자가 적어도 1명. 그럼 뭐다?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여자가 없는 걸 빼버리면 되잖아.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게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너네가 배워온 방식일 거다. 뭐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한두 개의 경우의 수를 뺀다. 무조건 근데 적어도를 포함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을 쓰나? 그건 아니야. 이걸 쓰는 이유는 직접 카운트하는 것과 거꾸로 카운트하는 거가 둘 중에 뭐가 편한지를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한 둘이 있는데 대표 3명을 고릅니다 라고 했다고 쳤을 때 그냥 여자 1명이고 여자 2명을 세도 돼. 맞지? 무조건 여사건을 써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다. 썼을 때 효율적인 풀이를 써달라는 풀인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여사건의 경우에서 생각보다 조금 빡센 거 문제 적어도가 없어. 근데 여사건으로 풀어. 그때 해설지나 내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적어도를 포함하는 것처럼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도 하지. 대표적인 게 이상 이하. 여자를 2명 이상. 오케이? 여자를 2명 이하. 남자를 2명 이하. 이런 거.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할 줄 알면은 경우수는 끝났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순열 넘어가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진짜 넘어가면 끝날까? 아니, 조금 설명이 필요한 유형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순열까지 할 거라서 시간이 좀 애매해서 문제를 못 풀 것 같아서 화면은 안 켜는데, 첫 번째로 너네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야, 맞나? 합곱, 약수가 먼저 나오냐? 지불, 도로, 색칠, 수영도가 왜 마지막에 있어? 수영도 먼저 해야겠다. 자, 약수의 개수요. 뭐뭐, 나 이거 선생님 알고 있는데요? 아니야. 약수의 개수도 있지만 약수의 총합도 있어.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완성. 모르고 있으면 잘 들으세요. 자, 약수의 개수나 약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하면 우리가 약수의 개수 구할 때 뭐하니? 소인수분해 하잖아. 그래서 어떤 예시로 바로 들어간다. 어떤 수가 있었어. 약수의 개수를 물어본다. 약수의 총합을 물어본다. 그래서 난 뭐 했어? 소인수분해 해봤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약수의 개수 몇 개야? 4 곱하기 3. 왜요? 2를 3개 가지고 있잖아. 약수라는 거는 저 A가 가진 2를 3개 가지고 있는 저 A보다 2를 적게 가져야 되겠지. 물론 똑같이 가져도 되고 심지어 안 가져도 되고. 그럼 2를 3개를 가지고 있는 A한테서 2를 가지고 와보자. 몇 개 가져올 수 있어? 안 가져올래요? 하나 가져올래요? 2개 가져올래요? 3개 가져올래요? 1개, 2개, 3개를 가져온 거 말고 안 가져올래요까지 하나의 방법이 더 있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지수에다 1 더하기, 지수에다가 1 더하기. 1이 곱한다. 결국 가지수야. 이 3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 가져온다부터 시작해서 1개, 2개, 3개. 총 4개의 방법일 수가 있지. 3도 2개잖아. 그럼 뭐야? 3을 안 가져온다, 하나 가져온다, 2개. 12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누구? 약수의 총합으로. 이거 약수 총합 구할 줄 아는 사람. 아나? 모르나? 자, 어이구. 자, 1부터 시작해서 2를 거듭 제곱해서 다 더해주세요. 어디까지? Z까지. 그리고 3도 1부터 시작해서 거듭 제곱을 더하세요. 어디까지? 저기까지. 그게 약수의 총합 구하기다. 만약에 여기 5의 1승이 있으면 뒤에 또 괄호 열고 1 더하기 5를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돼요. 알았음? 자, 이유를 설명할까? 왜요? 이놈의 약수 중에는 2가 없는 거, 2의 영승이라고 쓸게 일단. 맞죠? 2의 영승은 앞으로 이제 대수에서 1이라고 배울 거다. 알았음? 자, 그 1이고 여기도. 뭐야? 여기부터 출발한다. 알았죠?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3만 늘려볼게. 자, 2를 하나 늘려볼게. 3을 0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네. 이거 싹 다 더하는 거죠. 맞죠? 자, 그때 어떻게 더해? 얘를 공통인수로 묶어보자. 얘는 2의 1승으로 똑같네. 얘는 2의 2승으로 여기도 똑같네. 2의 3승으로 여기도 똑같네. 그럼 더하기 할 때 또 공통인수네. 3의 0승 1승 2승으로 묶어주니까 앞에는 2의 0승 1승 2승 3승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원리로 총합이 만들어진다. 알았음? 그럼 할 때마다 이걸 찾을 수는 없으니 잘 외워두세요. 뭐처럼? 약수의 개수처럼 공식으로 그냥 외워두세요. 알았음? 얍. 두 번째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음. 누구한테 물어보든 대부분 생각만 조금 하면은 할 수 있음. 이것도 역시 예시로 바로 갑니다. 5,000원짜리가 있어요. 너무 적다 단위가. 10,000원짜리부터 가자. 10,000원짜리가 있어요. 한 장. 5,000원짜리가 있어요. 3장. 1,000원짜리가 있어요. 3장.
지불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얼마예요? 결국은 2가 3개가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나요? 4가지. 3이 2장이 있습니다. 몇 장을 어떤 방법의 수가 있어요? 3가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습니다. 10,000원짜리를 낼까 안 낼까? 2가지 방법이 있잖아. 3, 4, 3, 4. 답은 32. 알았죠? 자, 아직 덜 끝났다. 일단은 넘어간다. 그 다음 경우의 수가 아니라 금액의 수로 가보자.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는 어떤 차이인지 알지? 10,000원짜리를 한 장을 내서 10,000원 내는 거랑 5,000원을 2장을 내서 10,000원을 내는 거를 방법에서는 다르게 지급을 해. 근데 금액의 수에서는 똑같은 10,000원입니다. 하나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런 중복되는 가지수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 그때 뭐 한다? 기억나죠? 여기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복이 돼요. 뭐가? 5,000원짜리가 3장이니까 위에 거 만들 수 있잖아. 10,000원짜리의 의미가 사라졌지. 근데 1,000원짜리는 3장이야. 5,000원을 못 만들어. 그 말은 1,000원은 1,000, 2,000, 3,000, 6,000, 7,000, 8,000을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 지만의 역할이 있어. 그래서 중복되는 구간에서는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가 마치 몇 장 있는 것처럼 5장, 1,000원짜리가 몇 장? 3장. 그리고 나서 금액의 수를 구하는 거지. 답은 6 곱하기 4. 일단 여기까지 됐나? 자, 금액의 수는 방법의 수랑 다르다. 뭐 해준다? 단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뭐 해준다? 낮은 단위로 환산을 한다. 물론 처음부터 다 중복됐네? 아, 1,000짜리를 싹 다 바꿔? 이게 아니라 중복되는 구간에서는 낮은 단위로 환산. 환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알았죠? 후 방법의 수를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요렇게 푸는 거다. 기억나나 다들? 자, 근데 아직 덜 끝났어요 라고 한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 내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문제 항상 마지막에 금액의 수, 방법의 수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면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0, 0 해서 약수가 1인 것도 있잖아. 그것까지 카운트 한 거고 여기는 0원을 지불한 게 아니라 있겠지. 안 낼 거야, 안 낼 거야, 안 낼 거야. 그거 하나는 빼주시면 됩니다. 그게 약수의 개수랑 살짝 달라져요. 마지막에 1 빼는 거 하나 달라지는 거. 그 외 나머지는 똑같고. 알았죠? 그러고 나면은 어디로 넘어가냐? 수형도인데 수형도가 뭔지 또는 어디에서 쓰이는지는 알고 계신가? 수형도의 저 숫자가 나무 숫자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을 그리면서 풀어나가는 거야. 아무 때나 나뭇가지를 그리고 있는 멍청이들은 없어야 돼. 오케이? 자, 수형도는 반드시 언제 쓰는지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수형도는 언제 수형도를 그리면서 푸는지를 먼저 설명하자면은 앞 사건의 시행이라고 해야지. 앞 시행의 결과, 또 다른 말로 사건, 결과에 따라 뒷 시행의 가지수, 경우의 수가 달라질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거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쓸 필요가 없어. 알았죠? 간다. 대표적인 예시 문제.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다. 또 뭐 있지? 뭐 자기 자신의 수험표를 가져가지 않는다. 뭐 우산을 바꿔 쓴다 등등. 대표적인 문제 이거 하나 하자. 자신의 모자를 가져가지 않는다. 자, 갈게요. ABCD라는 ABC 세 사람 하자. ABC라는 세 사람이 있어요. 자, 우산을 가지고 왔어. Small ABC라고 각자 뭐 우산의 이름을 불러보자. 그때 자, 뭐 모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우산을 안 가져갔을 때 그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A가 가져갈 수 있는 우산은 그럼 우산 맞지? 우산은 뭐가 있어? B 거, C 거. 몇 개? 2개. 맞죠? 자, 그럼 B를 고민을 해봅니다. B가 가져갈 수 있는 우산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얘들아? 승우야, 몇 개?
땡. 모른다가 맞습니다. 왜? 미안해. 쪼잔하게 자꾸 틀린 질문을 해서. 모르죠. 왜요? A가 B의 우산을 가져갔다면 남은 우산은 A, C 거라서 아무거나 가져가도 돼, 2개. 근데 A가 하필이면 C 거를 가져갔다면 남은 우산 자체가 A, B밖에 없는데 B 거, G 거는 못 가져가잖아. 그럼 방법에서 하나일 수 있지. 그래서 뭐 한다? 지금 내가 뭐 그렸어? 나뭇가지 그렸죠.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면서 가지수를 찾아주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름 잡아주는 거지. 뭐? 미쳤나 봐요. 등신. 여기가 뭐예요? B 거, C 거. 그때 여기서는 남은 우산이 A, C. 아무거나 가져가도 되죠. 맞죠? 근데 여기서 C는 안 되네. 여기는 A 거 남았네. 가져가면 되네. 그럼 여기서는 C 거 가져갔으니까 남은 게 A, B 거. 근데 B 거 못 가져가니까 A 거, B 거.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뻗어나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때 네 가지는 또 꼭 기억을 해놓자. 뭐? 지금처럼 자신의 모자, 자신의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서 2명이 모였어. 2명이 모였을 때 방법의 수, 3명이 모였을 때 방법의 수, 4명이 모였을 때 방법의 수, 5명이 모였을 때 다 지들 거 안 가져가는 멍청이들만 모여있는 방법의 수. 그렇음? 자, 간다. 외워야 된다. 2명, 한 가지. 그냥 크로스. 3명, 방금 찾았지? 2가지. 4명, 아마 책에 있을 거야. 9가지. 5명, 못 만든다, 이거. 외워야 돼. 44가지. 알았죠? 여기까지는 기억해 두세요. 물론 5명짜리 진짜 수영들 그리라고 낼까 과연?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외우라고 항상 얘기는 해주지만 낼까? 44가지 나뭇가지를? 난 솔직히 안 낼 것 같긴 해.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근데 알아두면 도움은 된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색칠하기. 근데 그거는 우리 반은 딱히 설명 안 하랍니다. 알고 있지? 뭔지? 다음 그림에 내가 빨강색, 파랑색, 노랑, 초록의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어쩌고저쩌고 또는 중복 사용해도 좋으나 모두 사용이면 그냥 4, 3, 2, 1이고 그게 아니면은 4, 3, 3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그때 이웃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걸 칠한다라고 할 때 한 바퀴 뺑 돌려주면 돼. 그때 과연 4, 3, 2, 2, 4, 3, 2, 1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까? 아니. 거기까지가 힌트다. 잘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색칠하기 유형에는 뭘 포함을 하고 있다? 수형도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개념을. 왜요? 그냥 설명할게. A, B, C, D라고 불러보자, 영역을. 그럼 만약에 우리가 A, C, D, B 순서로 색칠을 한다 치자. 오케이?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4가지야.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가지야. D에 칠할 수 있는 것도 이것만 보면 몇 가지야? 3가지야. 왜요? 얘네들은 인접한 게 아니거든. 문제는 뭐다? 여기서 발생한 거야. 왜? 똑같은 색일 수도 있잖아. 3가지.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2가지. 그래서 원인을 제공하는 D가 쪼개져야 돼. D부터. A랑 같은 색, A랑 다른 색 하면서. 그래서 아마 색칠을 하는 방법에서가 이렇게 쳤을 때 여기까지는 그냥 가다가 여기까지는 그냥 가다가 여기서부터 갈라지고 그대로 가는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로 그려야 될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 순열. 순열. 하지 말까? 너무 애매해져 버렸네.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마치자. 애매해졌다. 순열을 1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못 끝내 절대. 난 끝낼 자신이 없어. 너무 많아. 자, 순열고잡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언급하고 마칠게요. 자, 지금까지 계산을 한 녀석들 한번 몇 개의 계산식 남아있는 것만 한번 생각해보자. 다 지워놨나? 여기 있다. 자, 보자. 이 2가 뭐야? 이 말이 좀 이상하다. 다시. 자, 1, 2, 3, 4 숫자 카드가 있어. 3자리 정수를 만들어 보세요. 방법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맞죠? 자,
이 4가 뭐야? 의미로 해석해. 4가 뭐야? 왜 4야? 네 가지 중에서 한 개를. 순열과 조합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거야. 한 개 뽑는 것만 가능했잖아, 지금까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짝수가 되시오라고 해가지고 얘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1의 자리는 좀 조건이 생겼지. 근데 지금은 그냥 짝수가 아니라 그냥 세 자리 정수잖아. 물론 이제 0이 있다면 100의 자리는 0을 못 씁니다라는 조건이 있겠지. 근데 0도 없잖아. 그럼 내 맘대로 그냥 4개를 아무렇게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깔면 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된 거야. 선생, 그냥 전 4개 중에 3개를 뽑아버리면 안 되나? 그게 바로 순열과 조합의 첫 출발이다. 알았냐? 그래서 순열도 조합도 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동시에 싹 다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알았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물론 교과서에서 배운 교과서식 풀이는 정의는 이게 아니야. 자, 그런데 순열과 조합은 나는 어떻게 구분 짓는다? 여기서 뽑는 순서를 생각을 하니 안 하니로 구분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문제 뭔지 알지? 자, 우리 여기 3명 있어. 대표 2명을 3명 중에 대표 2명을 뽑아보자. 뭐야? 그냥 뽑기만 하면 되잖아. 뭐예요? 순서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뭐 우리 반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다 치자. 그럼 먼저 뽑힌 놈 반장이고 두 번째가 부반장이잖아.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승우 정민이 뽑는 거랑 정민이 승우 뽑는 건 다르다고. 오케이? 그거를 순서를 생각을 하는 게 순열이고 안 하는 게 조합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근데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한다? 아마 순열의 정의를 보면은 보면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그걸 가끔 쓰는데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헷갈리는 문제가 몇 개 생겨. 말 그대로 그냥 뽑고 나열이라는 유형이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순열을 쓰면 안 돼. 조합을 써야지. 오케이? 그 유형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거는 순열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자.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뽑아서 나열한다가 아니라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한다라는 걸 순열이라고 정의할 거고요. 이 정의가 너네 언제 도움이 되냐면 함수의 개수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알았죠? 함수의 개수라는 유형이 있고 나는 그걸 정리를 싹 해줄 거고 확통까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할 거야.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그것까지 생각해서 정리를 해줄 건데 아무튼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은 순서가 있다 없다를 생각해야지 뽑아서 나열한다고 하면은 더 헷갈릴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원래 오늘 순열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애매해져 버려가지고 아마 오늘 경우의 수 목요일 날 바로 다음 목요일이 크리스마스네. 아무튼 목요일 날 순열 그리고 일요일 날 조합하고 마칠 겁니다. 조합 날은 최대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자. 숙제를 딱히 내가 내주고 검사를 못하는 마지막 수업이라서. 알겠죠? 예, 일단 여기까지 고생드렸어요.